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선생 윤선생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눈물길 염증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눈물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구글 제미나이 유료 결제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두 쫑구나 사 먹을 걸 후회를 했습니다. 제 부족한 능력으로 만든 미천한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물은 눈물샘에서 분비돼서 눈을 적셔준 후에 눈 안쪽에 눈물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눈물 소관을 거쳐서 눈물 주머니로 들어간 후 코 안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딘가 막히면 눈물이 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왼쪽 눈에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자꾸 생긴다고 하신 분입니다. 아래 눈곱을 뒤집어 보니 눈 안에 노란 덩어리가 보입니다. 주변에 눈곱도 보이고요. 면봉으로 눌러서 짜보겠습니다. 째고 할 것도 없이 고름과 함께 커다란 덩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덩어리가 되게 단단해 보이네요. 나중에 보니 크기가 1mm 정도 되더라고요. 위치가 눈과 코 사이라서 시원하게 짜내고 싶어도 누르기가 힘든 위치입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시술할 때 통증이 있으셔서 안약으로 좀 더 마취를 합니다. 누를 때마다 염증 덩어리들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저런 걸로 막혀 있으니 눈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겠죠. 이 질환은 눈물소관염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저기 보이는 눈물 구멍으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소관에 염증이 생겨서 막힌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 눈물소관에 붙은 염증들을 청소해 줘야 합니다. 먼저 아플 수도 있으니 주사 마취를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사실 주사가 더 아플 때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시술은 마취 없이 하기도 합니다. 마취약이 퍼질 때까지 꾹 눌러주고요. 눈물 구멍에 큐렛을 넣어서 눈물 소관 내부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줍니다. 다행히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끝없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정리한 후 눈물길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세척하였고 코 속으로 식염수가 빠져나오는 게 확인되어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분은 2주 후에 병원에 다시 오셨는데요. 다행히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술 전에 비해 눈 주변이 깔끔하고 눈물 구멍도 붓기가 좋아졌네요. 그래도 정상 눈꺼풀은 훨씬 깔끔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왼쪽 눈에 눈물과 눈곱이 생겨서 오신 분입니다. 눈 안쪽에 눈곱이 낀 게 약간 보이네요. 눈물 구멍이 막혀있진 않아서 살짝 눌러보았는데 고름이 흘러나오는 게 보입니다. 계속 코와 눈 사이를 눌러서 고름을 배출시켜 주겠습니다. 피랑 고름이 섞여서 계속 나오네요. 이번엔 큐렛으로 긁어보겠습니다. 염증 덩어리들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너무 세게 긁으면 눈물 소관 점막이 손상되므로 살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긁어내주고 다시 누를 때마다 염증 덩어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손으로도 눌러줍니다. 이게 다 세균과 염증 덩어리들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배출시킨 후에 눈물길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세척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식염수가 코 속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은 2주 후에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여전히 눈 안쪽을 눌렀을 때 고름이 역류하는 게 보입니다. 누를 때마다 고름이 계속 나오네요. 특별한 것은 없었고 2주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첫 번째 환자분과 다르게 눈물 주머니가 막혀 있는 분입니다. 눈물이 코 속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으니 염증이 생기는 거죠. 막힌 부위가 눈보다 코 속에 가까워서 간단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오늘 시술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